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제가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북한에서 며칠 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됐고 방산주가 급등을 하면서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북한에서 중이병이 또 지금 도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이병은 약이 없어요. 어제는 드디어 서울 불바다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불바다. 북한에서 서울 불바다 얘기를 처음 한 게 1994년입니다. 예전 같으면 주가 폭락합니다. 불바다 얘기 나오는 순간 사람들 다 그냥 쫄아가지고 주식은 폭락하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 군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예전에는 정말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말을 하든 하도 양치기 소년이 돼버려가지고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킨 날 실제로 우리나라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심지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제목을 보면 서울 불바다설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을 재주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 불바다를 거론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랑 개성공단 그리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군대를 다시 배치시키고 서해상의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 정도면 거의 전시 상황입니다. 증시가 패닉에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긴박한 상황이죠. 방산주가 또 상한가 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자체가 폭락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폭락이 오면 그냥 싼 값에 주워 담으면 됩니다. 전쟁 그렇게 쉽게 안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정기 예금, 정기 적금도 문제가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시장이 올스톱이 될 겁니다. 그런 일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미국 증시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일단 다우지수부터 보니까 거의 보합입니다. 0.65% 하락은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소폭 올랐네요. 0.15% 상승이지만 역시 보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1994년에 처음 했습니다. 삼성전자 1994년에 얼마였을까요? 200원대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라가 망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주가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다. 폭락이 왔다고 해도 결국에는 회복을 하고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52,200원입니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처음 발언했을 때 삼성전자를 샀으면 수익률은 2만 프로가 넘었을 겁니다. 만약에 폭락이 온다고 해도요, 그냥 쫄지 않고 저는 살 겁니다. 제가 이 그래프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이유는 주식은 폭락장에 사는 것보다 빨리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5년 단위로 제가 끊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1995년보다 2000년에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5년 후인 2005년에도 역시 2000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또 5년 후인 2010년은 역시 더 올랐고 5년 후인 2015년도 역시 2010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도 5년 전보다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죠. 2000년을 보시면 꾸준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하락 시기였다가 살짝 반등하는 시기였습니다. 2010년은 상승장이었네요. 그리고 2015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시기인데 1, 2년 전을 보면 대세 하락장이었죠. 그리고 현재 2020년은 최근을 놓고 봤을 때 신고가를 경신하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폭락을 했다가 V자 반등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폭락장을 기다립니다. 폭락장에 사야 왠지 이득을 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폭락장에 산 게 정말 개이득일까요? 아니면 빨리 산 게 개이득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산 게 이득입니다. 폭락장과 폭등장은 이 월봉을 놓고 보면 티끌에 불과합니다. 역대급 폭락이 있었던 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최근에 전염병 사태까지 이 월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게 1997년이었습니다. 여기서 1997년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런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2008년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폭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염병 사태 역시 뭐 그렇게까지 큰 위기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크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상승장에서 산 사람과 2008년 완전 폭락을 했을 때 최저점에서 산 사람, 지금까지 주식을 들고 있다면 누가 더 큰 돈을 벌었을까요? 당연히 2000년도에 샀던 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최고가에 산 사람이 2008년 그 심각한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최저점에서 산 사람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든 이유는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길게 보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툭 까놓고 얘기해서 어차피 우리는 바닥을 맞출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미래의 바닥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루라도 먼저 사는 것이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닥 기다리다가 10년 동안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던 바닥은 오지 않고 꾸준히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상승하게 되면 우리 사람의 심리상 그동안 기다렸던 것이 억울해서 더 살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운 좋게 폭락장이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습니다. 온다고 해도 낙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V자 반등으로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여윳돈이 있을 때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사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저금리에 갈 곳 잃은 부동자금, 이미 1100조를 돌파했고요.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사실상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에 예적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도 돈이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행으로도 안 가고 부동산으로도 안 가고 주식으로 일부 흘러들어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흘러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북한에서 지금 강도 높게 군사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쟁 그렇게 쉽게 안 납니다. 저는 보합 내지는 살짝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폭락이 온다고 해도 저는 뭐 쫄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여윳돈이 지금은 뭐 많이 없지만 만약에 폭락장이 오면 그래도 조금은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